이제 내 나이면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적은 나이도 아닌데 뭘 배우고 노력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심리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상황보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언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젊은 나이에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스스로 확고한 신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생긴 대로 살아야지, 이미 늦었는데 뭘 또 바꾸고 뭐 변화를 해야 해? 그냥 하던 거나 잘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를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릭 에릭슨은 인간이 인생에서 그 시기별로 달성해야 할 과업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고 3살이 되었을 때는 또 무엇인가 성취해내야 하고 6살이 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자녀분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뒤집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조금 지나면 배밀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요. 좀 더 지나면 기어다니다가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과업이 성인이 되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마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취직이라는 과업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해야 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취업하기 위한 노력보다 직장에서 적응하고 일하는 시간들이 더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직장에 적응을 했다고 느꼈을 때 이 정도 하면 적응을 했고 편하게 직장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됐거나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발달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부터 40대까지, 그리고 40대부터 60대까지, 또 60대 이후까지 각각 발달해야 되는 발달 과업들이 계속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대의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발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발달해야 될 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시기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달 과업을 잘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배우고 노력해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우고 익혀봤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운 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후회만 한다고 해서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고 그래서 발달 과업이 성취되고 결국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런 상황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고 기차를 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산이 아니라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타버린 거죠.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알았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기차는 목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넋을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늦은 건 늦은 거고 어디서 갈아타야 할지를 알아보고 기차를 최대한 빨리 갈아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넋을 놓고 기다리게 되면 기차는 우리가 원했던 부산과 완전히 정반대쪽인 목포에 도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산행 기차를 올바르게 잘 탄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돈도 더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부산에 가려면 기차를 갈아타야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결혼 생활 첫 시작부터가 삐걱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발달시켜야 할 발달 과업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평생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지금이 그 기차를 갈아탈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갈아타야 된다고 해서 남편을 갈아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는 남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잘 지내기 위해서 남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을처럼 지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의 다른 영상들과 책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장담하지만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봤자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남편과는 도저히 친밀해질 수 없다. 이 정도를 확인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런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녀 때문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발달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